안녕하세요. 저는 두산아트센터의 신가은, 네, 이 공연 맡고 있는 신가은 PD라고 합니다. 대략 장르가 정리가 돼서 이제 저희 철거방 추적작전 관객과의 대화, 저희 각색하신 박찬규 작가님, 그리고 연출하신 신명민 연출님 모시고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갑작스럽게 비가 와가지고 조금 춥고 약간 좀 쌀쌀한데도 많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아서 들어주시고 계셔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우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그래도 두 분도 인사 한번 하시고 시작하시죠. 이번에 각색을 맡은 박찬규라고 합니다. 네, 연출 맡은 신명민입니다. 그리고 사실 무대에는 안 계시지만 오늘 이 철가방 추적작전 원작 소설을 쓰신 김윤영 작가님도 이제 자리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환영의 박수 쳐주시면 네, 작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관객과의 대화 혹시 한 번이라도 참여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에 이 관객과의 대화가 녹음이 돼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나 뭐 의견이나 이런 부분 주실 관객분들께서는 이렇게 딱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하우스 어시스턴트 분이 마이크를 갖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하셔야 녹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이름, 뭐 성별, 나이, 사시는 곳, 사시는 아파트 이런 거 절대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안심하시고 목소리만 출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질문도 괜찮고 감상평도 괜찮고 어떻게 봤다,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다, 그리고 또 저희 김윤영 작가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원작 소설에 대해서도 만약에 물어보시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기꺼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네, 늘 그렇죠. 항상 첫 질문이 잘 안 나오고 첫 질문에서 항상 가장 주저주저 하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오늘 첫 질문 민망하죠? 네, 제가 첫 질문을 드리면 오늘 또 원작소설 작가님께서도 오셨으니까 사실 이 작업을 저희가 지난 8월에 각색하신 박찬규 작가님한테 의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두산 인문극장의 아파트라는 주제로 이 작품을 가지고 공연화하고 싶다. 그래서 각색을 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분께서는 사실 원작 소설만 가지고 제가 이제 의뢰를 드린 거고 사실 연출님도 한 제가 10월, 11월 정도에 작업을 의뢰드렸을 때 원작 소설을 읽고 이제 그 작업을 허락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원작 소설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저 그 원작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좀 그때 한국 사회의 어떤 시대적 상황은 좀 이제 IMF를 겪고 나서 한국의 그 어떤 가치관,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거의 이제 갈아엎힐 정도의 어떤 되게 격동기였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배경으로 그 강남구 수서동에 그걸 배경으로 한 원작 소설이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저희 작품에 나와 있는 그 봉순자 선생님이 조금 원작에서는 조금 열혈교사 선생님처럼 좀 보였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 약간 좀 종교적 열혈교사 선생님처럼 느꼈어가지고 좀 그거를 학교를 이탈한 그 정훈이라는 학생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뭔가 그런 한국적 어떤 그런 상황들과 맞물려서 조금 이제 그렇게 그려졌던 거에 좀 인상을 받았었는데 좀 제가 좀 서두가 좀 길어지는데 제가 참고로 바로 수서동 탄천교를 건너면
그 있는 그 가락시장에서 제가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수소동을 종종 좀 찾아서 이렇게 좀 관찰을 했었는데 그 원작 소설에서 나와 있던 표현대로 그 강남의 외딴섬, 그다음에 그 강남의 음지라고 하는 좀 뭔가 확실히 좀 고립돼 있고 좀 뭔가 좀 배제돼 있는 느낌의 동네 풍경들을 제가 좀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그 느낌들을 좀 각색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는 과정을 좀 하려고 좀 심혈을 기울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 소재화에 대한 우려,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하고 각색하면서 좀 제가 심혈을 좀 기울였던 부분은 아무래도 좀 그 지점이 아니었을까. 예. 인상만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각색 방향까지 다 말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께서 마지막에 너무 재밌게 읽다가 마지막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그 원작 소설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있어서 그 누구도 지금 이런 차별과 그 다음에 이제 혐오 시선들이 담기고 뭔가 편견이 생기고 누군가한테는 어떤 희망과 꿈을 꾸는 것 자체도 되게 사치가 되는 어떤 상황이 원작에서 되게 마지막에 모르겠어요. 되게 재밌게 그려져 있지만 읽으면서 저는 되게 아팠거든요. 그리고 그게 현재 2019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 있어서 조금 더 아픔이 더 많이 왔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면 좋겠다.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한계점을 같이 관객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말씀 잘 들으셨죠? 저희요. 예. 앉아서 아마 나옵니다. 저 앉아서 얘기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풍을 맞아서 말이 좀 어눌합니다. 그 작가님이 글을 쓰실 때 당시에는 사실 이 소재가 좀 민감한 소재예요. 그 정부에 대해서 좀 공안 쪽에서 안 좋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은 많이 풀렸다고 할 수 있고 거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은 거의 뭐 신반 소재가 됐어요. 이 얘기는. 또한 이제 앞으로 이 서거방 구조 작전에 좋은 얘기는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난 조금 쓴소리를 할까 해요.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게 좀 강지은 배우에 대한 활용도가 적었다. 그게 좀 강지은 씨의 팬으로서 불만이 있고요. 이건 아주 약한 겁니다. 그다음 좀 센 거 얘기하자면 사실 영구 임대 아파트 문제를 굉장히 아프게 쓰고 싶어 하시고 그걸 부각시키셨는데 영구 임대 아파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없이 살지만 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미련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 여기서는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불쌍하고 아픈 사람들만 비춰주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현실. 가까이 저기 노원구 중계동에 마지막 달동네라고 하는 10번 정점 거기만 가도 새로 입안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라에서 영구 임대차 20몇 %를 지어라. 거기 지었습니다. 거기도 민영 아파트와 영구 임대 아파트에 차별이 존재해요. 지금도. 거기서도 나라 돈은 빼먹을 사람은 빼먹고 있고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정말 냉정하게 여기도 세고 저기도 세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 사람들 희생양을 만들어버렸어요. 난 연극 보면서 내내 너무 안약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꼭 약체만은 아니고 왜 뭐 머리띠 두르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그게 직업인 사람이 많아요. 한복 두루마기 입고 수영제 주고 나와서 이거 하는 사람, 그 사람 그게 직업입니다.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은 절대 키치 아방가드 예술가인 년 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술 마음을 아프게 해야 돼요. 머리로 관객 위에 올라서도 하는 거 안 됩니다. 관객들이 용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두울 뿐이지 눈으로 보고 자기가 다 느끼고 알고 있어요. 말로 표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작가분도 연출도 또 각색한 분도 또 이걸 기획하는 큐레이터들도 좀 더 아파하고 좀 더 고민하면서 좀 더 열심히 만들어줬어야 해요. 나 불만이 좀 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네, 저희 공연 보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또 주셔서 저희도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안녕하세요. 공연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결말에서의 봉순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야기의 결말에서 봉순자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잖아요. 정훈이를 다시 학교에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희찬이와 정훈이가 알바를 그만두고 뭐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결말이 조금 힘 빠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이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봉순자는 체제의 잘못을 바로잡지는 못합니다. 대신 정훈과 희찬의 알바 자리에 찾아와서 그 정훈이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데 어쩌면 이게 현실이고 봉순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체제에 그냥 순응하고 이 둘을 그냥 그렇게 알바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두 분은 봉순자의 마지막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 봉순자 선생님을 설정하는 세대로 보면 세대로는 한 86세대, 지금 한 5, 86세대 정도 되는 한국에서 지금 되게 코어 세대죠. 그 세대이고 가치관은 아마 베이비 부모 세대와 그 5, 86세대 어느 중간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한국이 고도 성장을 했을 때 그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인력들을 뽑고 그 다음에 아주 공교육 시스템과 국가의 성장이 완전히 잘 맞물려 있을 때의 그 추억에 있는 선생님이 전 봉순자라고 좀 각색가정에서 저의 해석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2019년, 18년도에 오면서 이게 하나의 기성 질서가 됐고 하나의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룰, 그 다음에 그 방식이 지금 세대한테 맞지 않지만 그 공교육 안에서 그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그 교사라고 하는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안전한 학교로 이 아이를 끌고 들어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이는 이미 학교가 굉장히 버거운 곳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곳이고 라서 이게 좀 봉순자도 끝에 가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자기가 아주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이 아이를 학교로 끌고 왔었던 그래서 칠판 앞에 앉았던 그 선택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전히 유지시키고 있는 그 인서울을 보내야 되고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여전히 옹당한가. 아이들은 아프고 있고 그 부모들도 아프고 있고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아프고 있는데
좀 그런 차원에서 그 결말을 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또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봉순자가 그 가게에서 남아서 있는 그 아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잡을 수 없는 이유를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학교 내의 공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보호 장치가 되어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사회의 축소판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봉순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최선책을 선택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차선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기력하게 그들을 놔줄 수 있고 사실 심정으로만 그들을 응원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무기력하다고 느껴지지만 그게 결국은 지금 행해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서 그게 봉순자가 단순히 이들을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고 자기 어떤 것들을 행하는 학생들을 바라봐 주는 것과 다시 학교로 데리고 오는 것만 이분법적 선택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느 쪽에서도 상처를 받고 다시 또 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학생들이 또 뭐 밖에서도 사실은 정말로 잘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순간들에 대한 고민들이 더 커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 속의 구조 속에 아이들을 다시 데려와서 아이들을 아파한다면 그 아이들이 더 아파한다면 사실은 그 아이들한테 되게 못할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민 속에 이 상황에서도 봉순자가 놓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관객분들께서는 이제 공연화된 최종 결과물을 보시는 거겠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8월에 박창규 작가님한테 이 각색을 맡기고 나서 이제 박창규 작가님이 생각하셨던 이제 처음에 초고부터 해서 이 초고와는 조금씩 그 배우 연출부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작가님이 쓰셨던 이제 초고와 조금씩 변경되고 구성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공연의 결과물이 나온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기획을 하는 저희 두산아트센터의 제가 담당 공연의 PD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고 사실 원작 소설에도 결국 정은이를 학교로 데리고 오지 못하는 그 봉순자의 그 마지막 모습이 나와요. 중국집에 찾아가서 정은이를 만나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 작품을 저희가 이 작품을 선정을 했을 때도 시스템은 너무 공고하고 이제까지 엄청난 많은 시간을 거쳐서 사실은 구축이 되어 온 거기 때문에 봉순자가 정은이를 학교에 데려오느냐 마느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봉순자가 굳게 믿어왔던 봉순자가 계속 의심하고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이 결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할 수도 있고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도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 흔들림을 경험하는 봉순자의 모습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준비하시는 이제 두 분께서도 이제 뭐 의견 차이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계속 조율하는 과정들도 있었고 그런 고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네. 저기 마지막 줄. 공연 잘 봤습니다. 혹시 그 대학이나 취업이 같은 주제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더 가깝잖아요. 근데 왜 중학생으로 설정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원작 소설이 사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서 이걸 한번 저희 김유정 작가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글쎄
제가 저걸 썼을 때는 굉장히 젊은 시절이었고 제가 지금 쓰라고 하면 저렇게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알아가지고요. 저희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때 이제 결혼한 직후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봉순자라는 실존 인물인 제 선배가 썼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인 거죠. 경기도 부천 선생이었는데 군산까지 가서 아이를 잡아올 정도로 열혈 선생이었어요. 저는 이제 일단 고등학교 시스템에서는 이런 선생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감동이라든가 공감을 얻기 힘들고 그 친구 같은 얘도 사실 흔하지는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소설 써먹었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선배 같은 경우에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정규직 의사고 애들을 잡으러 돌아다니고 각 동네에 철가방과 연합해가지고 공무원불로 아줌마들과 뭐 문방구 주인들과 연합을 해서 애들을 다 잡아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까지 찾아와요. 드물지만 있을 수 있어요. 서울이 아니고 또 그런 지방 같은 경우에 그 대신 이제 이런 게 뭐냐면 그 친구는 계속 정교조 활동을 하고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잃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이들은 도저히 어떻게 안 돼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공과사가 다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네, 저쪽에 여성분께. 저 그 연출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중간에 아이들이 잡으러 가던 도중에 봉순자 선생님만 혼자서 달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의 연출적 의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방금 전에 원작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공교육에 있어서 어떤 한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애들을 지방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뭐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을 대동해서 누군가를 아이들을 다시 잡아오고 하는 것들은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흔히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 치열하게 그들을 다시 학교 내로 잡아오는 그 사람의 그 현상을, 그 마음을 조금 더 한번 짚고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고민을 하고 학생을 못 데려오지만 결국은 받기 위험하고 결국은 이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점점 인지하게 될수록 사실은 그 마음은 더 커질 거고 그 추적은 더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갖고 단순한 추적이 아님을 그들을 마음으로 다시 데리고 오고 싶어 한다는 걸. 물론 그 방식이 사실 누군가한테는 되게 폭력적일 수 있어요. 다시 학교로 그렇게 막 추적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하는 것들이.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사실 또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지금 대면에 있는 사회적인 현실과의 부딪힘을 조금 그 추적의 일말에 같이 조금 이미지로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학교 선생님을 인터뷰하시고 실제로 최근에 수서 지역을 이 작품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리서치를 하신 그 작가님이 사실 되게 작가님도 굉장히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여쭤볼게요. 네. 일단 지금 먼저 소설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흔히 말하는 열혈 교사, 그러니까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도쿄태 선생님, 도쿄태급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동시대에서는 좀 뭔가 그게 구조적으로 시스템으로 그게 좀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시스템의 바란스나 좀 그 학교 교사들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불합리한 부조리 때문에 좀 그런 건데 제가 2010년도 초반에 원교 선생님이 쓰신 학교도 교사가 두렵다는 책에 보면 그게 좀 잘 나와 있거든요. 저도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중학교 선생님과 고등학교 선생님을 한 분씩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도 지역이 경기도 이천이었는데
원경 선생님이 책에서 말씀하셨던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좀 이렇게 더 어떤 애정을 갖고 좀 이렇게 보다듬고 더 보호하고 케어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구조적으로 좀 못하게 돼 있는 환경들도 있다고 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3벌점 제도도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거나 단적인 예로 학생 기록부에 어떤 지적 사항들을 적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적으면 소송을 당해요. 그래서 학교 관련된 그 담당 변호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학생 기록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밖에 안 써요. 애들이 진하게 떨어져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엔 쫓아가다 보면 아까 저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받으면 그게 이미 중3 때부터 이미 그 입시 경쟁 체제에 들어가 버리는 게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어떤 경쟁에 대한 낙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그때부터 막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육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한 아이를 인터뷰를 했는데 건대부중 다니는 친구 아이를 인터뷰했는데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압박이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좀 그런 느낌들이 지금 작가님이 써주셨던 때보다 더 입시에 대한 압박이 더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거 돌이켜 말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윗세대들, 어른 세대들, 이제 학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이제 다 있는데 이제 제 친구들이 근데 그때부터 이제 벌써 학군을 걱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여전히 실수의 룰은 유효하지 않나. 좀 그런 좀 약간 좀 아까 좀 맥 빠진 기운도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감상평 주실 분 계실까요? 아까 저기 여성분 바로 뒤에 또 손 드셨던 남성분 계셨었는데, 예.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작품으로서 이제 많은 부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많았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연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주는 역할을 잘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제 한 인물만이 아니라 제 지난날에 어렸을 때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자라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어른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제가 안 드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사실 예. 네, 그냥 대고 말씀하시면. 네. 제가 사실은 조금 지각을 해가지고 앞부분을 못 봤는데 원작에는 제 기억으로는 장갑을 선생님이 받거든요. 근데 장갑을 주는 걸로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앞에 받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혹시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걸 바꾼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맨 마지막 장면이요? 네, 맨 마지막 장면. 맨 마지막. 앞에 장갑을 줬나요? 네. 원래 원작에서는 네, 봉순자 선생님이 정훈이 졸업앨범비를 대신 주는 거에 대한 담례로 정훈이가 봉순자 선생님한테 열심히 추적해온 봉순자 선생님한테 이제 오히려 웃으면서 장갑을 내미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조금 각색하면서 마지막 장면을 조금 변화시켰는데요. 사실은 원래 작가님이 추운 어떤 한겨울에 목도리를 줄여주는 걸로 했는데 제가 빡빡 웃겨서 손이 부르트면 장갑을 조금 더 쥐어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빡빡 웃겨서 사실 장갑으로 대신하긴 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작가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좀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선생님이 지금 사회적 구조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크게 도와줄 수 없음에 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그 봉순자 나름대로의 최대한의 어떤 응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작가님이 써오신 그거를 받고 학교 안도 사실 이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아픔을 주고 있고 학교 바깥은 더더욱 그러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도 해요. 아까 전에 중학생 왜 중학생이라고 하셨냐라고 물으면 저도 사실은 임대아파트에서 아이들을 방과 후에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저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중학생이었고요. 되게 쉽게 어떤 위험에 노출되기 되게 쉽더라고요. 저희 생각보다 돈이 필요하고 뭐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에는 되게 쉽게 어떤 걸 훔치고 또 어떤 이제 고등학생 형이나 뭐 조금 밖에 나가서 소위 노는 형들 이제 가출한 형들이 이걸로 뭐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어 꼬드기면 되게 쉽사리 거기 휘말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어떤 것들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들의 밖에서의 유혹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저희 생각보다. 근데 지금 봉순자 선생님은 지금 학교 안도 그거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들이 여기서도 상처를 엄청나게 받는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서의 최대한의 응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따뜻한 장갑을 하나 둘러주게끔 하는 것 자체가 그 봉순자가 정훈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응원이 아닐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이 사회에 지지 않으면서 살도록 하는 그런 응원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각색본 쓰신 우리 작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비슷하게 좀 이렇게 유일하게 좀 그나마 그 어른 근데 진짜 저도 어른으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 보면 좀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라이더 일을 하면 완전 한여름만 제외하고는 그 장갑을 진짜 3-4개 시켜도 그 바람이 다 들어오거든요. 진짜 그게 방한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손이 핸드크림을 엄청 발라도 그게 좀 이렇게 손이 보호가 안 돼서 이 아이가 학교 밖에 나가는 그 선택에 대해서 봉순자가 존중해주고 그 선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중까지는 아니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응원해주는 차원에서 그 장갑을 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연출님도 말했지만 학교도 굉장히 되게 뭐 우아하고 은밀하게 되게 막 그 폭력의 양태가 되게 진짜 되게 이상하게 변했는데 학교 밖도 그 경운 밖도 진짜 되게 진짜 아이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봉순자 저희 드라마에서 나오는 봉순자한테 그게 아직까지도 불안하고 위태롭고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그나마 인정해주고 그런 버텨보렴 하고 이렇게 주는 그 장갑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장갑 질문한 게 약간 이 연극에서 그 정훈이를 어리게 보는 시선이 조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좀 정훈이가 막 펑펑 우는 장면이라든지 약간 그런 게 되게 어린아이 모습을 좀 간직한 정훈이가 보였거든요. 근데 그 원작에서는 좀 되게 어른스럽고 똑똑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조금은 이 연극에서 약간은 정서적인 그런 걸 돋구려고 한 게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훈이가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로 표현한 것도 뭔가 이라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하는 느낌도 들고 약간 좀 그런 감정을 기입하신 게 아닌지 그런 느낌 때문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 감상평이었고요. 질문은 아니고. 정훈이를 그러니까 저희 공연의 정훈이를 탄생시킨
작가님이 말씀하신다면 혹시 저도 지금 저희가 문학 작품이든 어떤 작품이든 간에 저도 그 작품 안에서 있는 그 위로의 언어도 저는 솔직히 좀 탐탁치 않아 하는 편이긴 한데 뭐라고 그래야 될까 제가 연출을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좀 생각 좀 정리하고 이렇게. 네. 사실은 원작에 있는 정훈이는 저희 극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계속 존재하지 않고 마지막에 한번 딱 나옵니다. 추적이 딱 끝났을 때 딱 봉순자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뿌라치라고 나왔는데 이제 학생들 철가방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공간에 갔을 때 딱 정훈이가 한 번 딱 나오고 사실은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 정훈이를 그리면서 정훈이의 모습을 사실은 더 많이 보여주고자 각색을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건강한 모습 또는 피해를 받고 있는 모습 그 두 개를 사실 동시에 가져가고 싶었어요. 이 친구가 밖에 나온 게 어떤 어른들의 눈에는 단순히 뭐야 공부하기 싫어서 나갔을 거야. 누군가는 그냥 학교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양아치 타려고 나갔네. 뭐 이 구조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네. 뭐 불쌍하네 등등이 아니라 이 친구 나름대로의 어떤 능동적인 선택으로 이 친구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살 방향성을 찾는 의미에서의 학교 밖으로의 탈출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시에 또 그려내고 싶었던 건 결국 현실이란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분명히 다가올 텐데 중학생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그것마저 그려내지 못한다면은 너무 그 학교 밖의 공간과 그런 것들을 너무 무책임하게 또 소위 말하는 샤방샤방하게만 그려놓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 저희들한테 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동적이고 건강한 친구도 결국은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에 아직은 아이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고 작품 속의 정훈이도 사실은 어떤 한순간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희한테 들어왔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최대한 사실적인 묘사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제가 좀 짧게 하면 저도 사실 우리 드라마에서 눈물,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이거를 감격하고 흘렸을 때 그 눈물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 이 드라마가 관객들한테 눈물을 필요로 하나라고 했을 때는 저는 살짝은 좀 회의적이거든요. 좀 더 냉정하고 차갑고 객관적으로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봉순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세계의 이면을 보여주는 게 차갑게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도 좀 정훈이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하셨듯 설명드렸듯이 그 어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침으로 호칭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없이 그냥 건강하게만 풀어야 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좀 어떤 연민과 동정의 시선으로 봐야 될 건지 저는 그거는 좀 아니었긴 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그 고민을 했었고 지금도 조금 뭔가 좀 계속 뭔가 아직 뭔가 다 해결돼서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저도 한번 계속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작품이 올라가는 동안 작품이 끝나는 때까지도. 네. 뭐 정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작에는 없지만 새롭게 창조된 인물들 그리고 원작에 있는데 조금씩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저희가 변화시킨 이제 캐릭터들도 인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훈이 같은 경우는 원작 소설은 거의 마지막에 거의 후반부에 잠깐 이제 봉순자와 대면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게 사실 되게 임팩트가 있는. 그러니까 정훈이가 짧고 굵게 나오는 게 이제 원작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공연에서 박창규 작가님이 정훈이를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뭐 가치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하고도 인터뷰를 하신 게 있고 또 교사분하고도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 정은이를 이제 이렇게 세공에 나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의 결과물로 이제 정은이를 단순히 하나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도록 되게 조금 귀엽기도 하면서 짠하기도 하면서 또 이게 진짜 졸업 앨범비 훔쳤다는 오해 때문에 정말 봉순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오해 때문에 얘가 나간 건지 이게 정확하게 딱 그 요인들 학교 밖으로 튕겨나간 그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이제 관객분들에서 추측을 하실 수 있도록 한 거긴 하지만 그 정훈이가 이제 뛰쳐나간 요인, 그 이유들 그리고 정훈이의 그 특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가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담아서 사실 되게 이렇게 살찌워진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 당첨되셨습니다. 네 여기 네 연극 잘 봤습니다. 저는 사실 수서중학교에 단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데요. 이 작품이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에 대한 편견, 그 편견의 어떤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잖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무상교육이 이제 고3부터 올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누구보다 좀 그런 시책을 굉장히 많이 반기는 그런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학생들 중에 이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서 지역에 최근에 좀 그 수요가 줄긴 했지만 그러면 많은 교사들이나 또 일부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학비나 혹은 급식비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아이들에게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학비 지원을 받고 끝내 전학년 학비를 다 내지도 않고 졸업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그러면서도 일부 그 학생들 중에서는 고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거나 또 정훈이처럼 미술로 이제 대학을 가고 싶은데 수십만 원 혹은 입시가 끝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학원비를 대면서 사교육비를 그렇게 지출을 하면서도 정작 당연히 내야 되는 학비는 내지 않는 그런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비난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저기 지금 아까 낙서에 거지들이라고 써놨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지근성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그 아이들이 그런 편견, 그러니까 베풀어주면 또 뭔가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고 또 아무리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제 복지 문제와도 밀접되는 밀접하게 관련되는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런 아이들에 대한 편견 그런 부분들 어떤 문제의식을 잘 깨우쳐 주신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동의하시고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잠깐 네, 제가 그게 안 그래도 학교를 막 이렇게 좀 들어가 봤거든요.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군데 그래가지고 1단지 앞에 1단지인가 거기 돌고 이렇게 그리고 그 정문 앞에 바로 이렇게 또 학교랑 이렇게 또 정문이 연결돼 있어서 갔는데 여름 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리고 작년에 엄청 폭염이어가지고 제가 탄천교 넘어가다가 진짜 가락시험을 한번 돌아갈 뻔할 정도로 한번 다 이렇게 한번 도주루트로 제 나름대로 한번 짜보려고 가야 돼. 그래서 한번 가봤다가 이제 가을에 또 좀 몇 번 이렇게 가봤는데 그 느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아무래도 임대아파트 단지 내 노인분들이 정말 눈에 많이 들어왔었고 장애인분들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자치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 불법 주차 당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런 일자리도 주시고 하는 모습들이 제가 이렇게 몇 번 가서 보니까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그 상가 건물 안에 인력사무소가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아저씨 분들 이렇게 좀 모여서 좀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시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좀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방문할 때 좀 이렇게 느꼈고 좀 이 작품 안에 좀 최대한 반영하려고 좀 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작 선생님을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쪽 지역에서. 근데 지금 이렇게 작품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좀 이렇게 좀 뭐 나중에라도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사항이 있었나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 좀 그렇네요. 네. 네. 좀 진작에 뵀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너무 얼굴에 팬심 팬심이 들어가시거든.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네, 이쯤에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되게 무거운 주제를 경쾌하면서도 좀 유쾌하게 그리려고 한 것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무거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 다음 작품도 이제 녹천에는 똥이 많다라는 이창동 작가의 원작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 올라가는데요. 그 작품 같은 경우는 또 아파트를 이제 욕망의 대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저희 지금 현재 시점과도 맞닿아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무사히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